북한 수뇌부 김정은이를 포함해갖고 그 사람들도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먼저 쳐들어온다고 고민을 할까?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안 쳐들어간다는 걸 뻔히 알 거라는 거죠. 하여튼 도발은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도발 가능성 항상 있다. 근데 전면전이 아닌 국지적인 도발. 그것을 북한 또 나름대로 국가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미 대선을 어떻게 우리 그 북조선에다가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예를 답이 야, 내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되는 게 좋겠다. 우리 과거 예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제 나름대로 그러면 도발을 하는 것이 누구한테 유리한가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잘못 도발했다가 완전히 이제 그 대치기 당해갖고 욕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가능성 도발할 수는 있지만 국제 사회가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쉽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넘었는데 거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가자 거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가자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가자 지구 들어가서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대선이 있어가 지금 상당히 톤다운하라고 자꾸 계속 그러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에도 물자나 무기 같은 걸 보내주고 있는 것이지 병력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겠는가. 일단 북한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 3만 명 가까운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이라든지 이스라엘 가자 그쪽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이 여기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는다. 그쪽에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심을 갖고 조금 보태주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우리 한반도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는 그쪽하고 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땅도 좀 넓고 우리나라보다가 또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고 옛날 서유럽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이거는 바로 일본이 위태롭게 되고 지금 미국이 우리 주한 미군이 있는 것이 지금은 사실 우리 한미 동맹에서 우리나라 때문에 있는 거지만은 그 주한 미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 동의를 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야 거기 있는 게 중국도 여차지가 견제할 수 있는 거야 2만 몇천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이 있는가하고 없는가하고는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작년에 국방부 장관부터 나와서 컨테이너 한 1,000여 개가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제 갔다. 이거는 이제 확인된 것들이니까 그 안에 이걸 어떤 물자들이 갔느냐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좀 추정하는 것은 152mm 그 포탄, 그거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쏴서 발견된 북한산 미사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갔으니까 이제 그걸 명확한 거죠. 그래서 팔아먹고 있는 거죠. 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유엔 제재가 돼갖고 달러가 내부에서 돈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뭔가 이제 팔아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그 일부 무연탄 석탄 같은 거 몰래 이제 환적해서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하고 성이 안 차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딜을 해서 그걸 이제 팔아먹고 있는 걸로 이제 봐야죠. 우리는 북한이 이제 쳐들어올까봐 사실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 수뇌부 김정은이를 포함해갖고 그 사람들도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먼저 쳐들어온다고 고민을 할까?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안 쳐들어간다는 걸 뻔히 알 거라는 거죠. 그걸 알 것 같으면은 탄약을 저렇게 막 팔아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미 동맹에 의한 이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도 외부에서 대한민국을 누가 쳐들어왔을 때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가는데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도 그걸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야 탄약거 좀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어 돈이 안 돌아가니까
뭐 위성도 쌓아올려야 돼서 뭐 몰래 좀 사오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내가 지금 야 이게 보르도산 와인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팔아먹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북한의 어떤 그 군사력이 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걸 무한정 갈 거냐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죠. 자기들도 마지노선을 이제 그어놨을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는 비워도 되는데 예. 혹시 내가 마음이 변해서 남한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해갖고 예. 아마 좀 더 지나면은 다시 이제 만들어서 채워놓지 않는다면은 무한정 팔 수는 없겠죠. 또 반대로 러시아도 북한 걸 계속 사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예, 러시아도 이제 경제에 또 올인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은 아마 지금 있는 거에서 뭐 그렇게 작년처럼 많이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예. 그거는 뭐 그 명확하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뭐 재선된다 그러면 지금과 똑같다고 이제 보면 되는 것인데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됐다.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측 불허잖아요. 그런데 아마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왜? 뭐 결렬되긴 했지만은 싱가포르에도 한번 회담을 했고 하노이 회담까지 일단은 만났고 뭐 최근에도 트럼프가 뭐 선거운동하면서 김정은이한테 뭐 호의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런 걸로 볼 때 아마 김정은이가 지금 미국에 바라는 가장 큰 게 뭘까? 무슨 뭐 먹을 거 주고 이런 것보다는 야 미국 나 이제 핵 보유국으로 좀 확실히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북한한테는 망고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예, 우리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됐다 그러면은 뭐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지금과 같이 뭐 큰 차이 없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고 트럼프가 됐다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 워낙 그 기발한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서 뭐 아메리카 벌써 항상 외치는 사람이니까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북한 저거 어떻게 할까 그래 뭔가 화끈하게 한번 해볼까 야 어차피 비핵화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개발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핵 동결 지금 있는 거 인정해 줄게 더 이상 하지 마 대신 그럼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나한테 뭐 줄래? 했을 때 김정은이가 원할 수 있는 거 트럼프가 줄 수 있는 것은 뭐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 줘서 숨통을 터서 뭐 무역을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최악의 딜은 뭐냐? 야, 주한미군 빼줄까? 뭐 이거죠 사실은 그 상태가 안 가도록 이제 해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 뭐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은 뭐 노상 주한미군 물러가라 그러는 건데 그거는 예, 김일성이 때부터 이제 외쳤던 걸 그분들이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적절치 않고 제가 볼 때 우리한테는 아주 최악의 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도 미국 대선에 아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이 되면은 지금 북한은 뭐 제가 속속들이는 모르지만은 받을 수 있는 제재를 사실은 다 받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유엔에서도 뭐 몇 차례에 걸쳐 갖고 타이트하게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해놔도 북한이 지금 계속 숨을 쉬면서 저렇게 그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거든. 예.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무리 강하게 한다 한들 결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그걸 호응해주지 않고 급기야는 러시아도 지금 북한 눈치 보면서 뭐 북한 눈치 본 건 아니지만은 그 북한 제재 관련돼 갖고 유엔 그 패널도 활동하는 거 동의 안 했지 않습니까? 아주 활동이 이제 멈췄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뭘 더 세게 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해도 무용지물이 아니겠는가? 예. 더 뭐 세게 한다 그래 봐야 결국은 어떤 제재보다는 야 북한 너 그거 하면 안 돼 해갖고 우리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워싱턴 그 협의하면서 예, 핵 협의 그룹 만들어 갖고 했을 때 이제 그 후속 조치로 미국의 그 핵 전략 자산을 보다 좀
주기를 좀 단축하고 좀 세게 해서 한반도로 배치한다든지 예, 뭐 이런 활동은 더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예, 북한 어떤 경제 관련된 뭐 이런 거 관련돼 갖고는 예, 해봐야 중국하고 소련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사실 뭐 우리 그 북한 비핵화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회방 났던 사람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 예. 그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 딸 김주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무슨 그 뭐 현성월이 사이에서도 뭐 아들이 있다 뭐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그 국정원에서 작년까지는 그 김주애에 대해서 뭐 퀘스천 마크로 갖고 있다가 제 기억에는 올 초에 국정원에서 김주애가 뭐 후계자인 것 같아 하는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뭐 김정은이 뒤는 뭐 김주애가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야, 북한은 그 왕조 그거고 가부장적 사회인데 여자가 하느냐는 그건 우리 생각인 것 같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지. 자 그러면은 뭐 지난번에 김정은이한테 아들이 있는데 뭐 정상적인 활동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막 나왔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김정은이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럼 정권을 뭐 박씨나 누구한테 줄 거냐? 예. 그럼 결국 뭐 김정은한테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아빠의 이제 정일 테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주애를 예, 우리가 화성 17형 그 미사일 발사할 때 이제 9살 때 이제 데리고 와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럼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정권 인수인계 기간을 보면은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이 사람들은 이름이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헷갈려요. 돌림을 안 쓰는지. 그 아버지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한 30년 동안 권력을 승계를 받은 거예요. 어깨너머로 보면서. 왜? 학교를 북한에서 나와갖고 30년 동안 말단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서 모든 걸 다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서서히 하나씩 받았고 또 자기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뭐 대학교 친구들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동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뭐 정신적으로도 외롭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야 그 앞에 야 이게 김정철이냐 뭐 누구냐 막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나왔잖아요. 그 나온 것도 김정일이가 이제 아파갖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야 누구 내세워야 돼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고 김정일이가 죽기까지 그 뭐 수습 기간이라 그럴까 이게 뭐 3년이 채 안 되고 한 30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젊은 그 20대 후반의 김정은이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느냐.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에 보니까는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가만 보니까는 모든 것이 고모부 장성택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불안하니까 장성택이를 날렸다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 무력을 갖고 있는 게 군부인데 거기에 이제 그 북한의 그 당시 이영호부터 시작해서 현영철이고 높은 고위층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놈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는 사흘 도리로 보직 교체하면서 계속 총살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싹 바꿔버렸잖아요. 이제 그만큼 그 왜 그랬느냐? 내가 갑자기 권력을 승계하다 보니까 이 나라 운영하기 진짜 힘들구나.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래도 권력을 잡고 나서 초반에 어디를 많이 다녔냐면은 우리가 옛날 영상 같은 걸 한번 찾아보면은 이 빨간 모플러 한 소년단 애들이 있어요. 북한에. 거기 행사하는데 많이 다녔어요. 거기 가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했다. 왜 그랬겠는가? 어른들한테 가면은 자기도 말하기가 좀 거북스러웠을 수도 있고, 예. 근데 거기가 만만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20대 후반에 지도자가 그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가갖고 그리고 이 젊은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내 권력의 밑바탕이 될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겠죠. 그런데 이게 철이 들어가고 지금 20대가 되고 했는데 자기 편이 아니잖아. 다 나만 케이팝에 지금 물들어갖고. 그러니까 야 가만 있어봐. 내 건강은 차치하고 이거 이대로 놔두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비록 9살밖에 안 됐지만은 북한은 백두혈통이 끌고 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김주애를 데리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모시고 갈 사람은 김주애다. 북조선은 무조건 남자든 여자든 백두혈통이 끌고 간다. 이것을 지금 계속 본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주애가 김정은 뒤에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미래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 혹자는 이제 그러죠. 뭐 이설주하고 김여정이 사이 안 좋다. 뭐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방금 PD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지나갔고 김정은이가 있는 한은 김여정이도 마음대로 못 하겠죠.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뭐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김여정이도 살짝 욕심이 나지 않게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정은이가 일찍 김주애를 데리고 와갖고 북한의 그 별 자득 다른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증손녀뻘밖에 안 되는 아이가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뭐 정치라는 게 상징 조작도 많이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길들이게 하면서 야 김여정이 아니야 김주애야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김여정 입장에서도 뭔가 한번 해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가 다른 집안에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김여정이 됐든 김주애가 됐든 마찬가지인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일이가 김정은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장기간 그 권력 승계를 하면서 또 본인이 승계를 받아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김정은이처럼 그 사람을 뭐 많이 주변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김정은이도 이제 뭐 죽일 만큼 다 죽였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체제를 그대로 하면서 자기 사람 만들고 해서 그것을 결국은 이 김주애한테 이렇게 뭐 연결시켜 주려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거기에 수긍할 수도 있고 북한은 우리하고 달리 여러 가지 또 경쟁 그걸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난 그렇게는 못하지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남한사회도 이제 앞으로도 뭐 군부가 쿠데타 또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뭐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건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그걸 하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계획해서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쿠데타라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좀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은 김정은이가 죽자마자 바로 또 시작해서 이렇게 하든 왜 김정은이가 막 오늘 죽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인가 뭔가 이제 뭐 또 될 테니까 그거 되기 전에 뭔가 하려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사람들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거기서 누군가 뭐 평상시 말은 안 하지만 계속 그런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다가 갑자기 하면 모를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북한같이 서로 경쟁시켜 갖고 충성하도록 하는 그런 집단에서는.